오늘은 샤시를 실으러 경기도 광명에 있는 샤시 공장에 가가지고 뒤에 샤시 싣고 다시 영월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방금 샤시 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샤시 공장에 간 김에 샤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영상에 담아봤고요. 그리고 사장님에게 샤시를 일반인도 공장에 직접 주문할 수 있는지, 주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팁을 사장님에게 배웠고, 또 한 가지는 샤시에 대해 알아야 당하지 않고 산다. 네, 이겁니다. 샤시를 모르면 그냥 판매자가 이거 좋아요 그러고 이거 사요 그러면 그냥 사잖아요. 제가 그럴 뻔했거든요. 공장까지 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모르는 거를 어느 정도 알게 되고서 이거 샤시 그냥 사선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고 듣고 해가지고 공장까지 가게 된 겁니다. 제가 샤시 공장에 가게 된 요 스토리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어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오븐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샤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것 중에서도 공장에 직접 샤시 주문하기, 네, 이 방법을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샤시 주문을 굳이 공장에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공장에 주문을 했을 때 두 가지 장점이 있죠. 첫 번째는 저렴하다. 두 번째는 속지 않고 살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샤시를 공장에 주문을 넣으려면 일단은 일반인은 아는 용어가 없고 전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주문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 주문을 넣기 위해서 우선은 샤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샤시를 어떻게 옵션을 설정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면 여러분들은 공장에 직접 주문을 해서 두 가지 이득을 챙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샤시는 기본적으로 5가지 사항을 잘 충족시켜야 좋은 샤시입니다. 요즘 샤시는 다 좋죠. 네, 하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네, 샤시. 자, 샤시는 일단 내부와 외부를 잘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 차단이 어떤 걸 차단을 해야 되냐? 이제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이동을 하죠. 그래서 기밀성이라고 합니다. 자, 기밀성. 그리고 두 번째, 잘 차단이 돼 있다면 내부의 소리와 바깥의 소리가 잘 차단이 되겠죠. 방음성. 그리고 비가 와요. 근데 창문 통해서 물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방수. 단순히 비뿐만 아니라 이제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습기가 흘러내릴 수가 있죠. 그 습기가 물이 돼가지고 안으로 흘러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방수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가 아마도 많은 실험도 했고, 이것 때문에 많은 연구도 했고, 네,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단열입니다. 단열성. 이것 때문에 돈이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는 뭐냐면 내풍합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구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태풍이 오죠. 예, 1년에 몇 번 오죠. 그걸로 인해서 바람 꽝 불었는데 창문 팡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내풍합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버텨낼 수 있는 힘. 요 5가지 사항이 잘 갖춰져 있다면, 잘 구조가 됐고 잘 만들어졌다면 좋은 샷입니다. 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3가지로 나눠서 4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설명을 드려볼 건데,
창문. 네, 창문은 구조를 먼저 알아야겠죠. 네. 첫 번째는 창문의 구조. 네. 구조를 알았다면, 그 다음엔 이거를 단창. 예. 뭐 단창이 뭐냐면, 한 번 열고 외부랑 연결이 되었느냐, 두 번 열고 외부와 연결이 되었느냐. 요게 이제 단창으로 할 것인가, 이중창으로 할 것인가. 예, 요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유리. 네. 유리. 얘는 어떤 것을 써야 단열에 도움이 되고, 풍합성이 좋아지고, 이 모든 거, 이 다섯 가지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네. 유리 선택이 가장 힘들어요. 예. 이제 좋은 거 하면 할수록 비싸지죠. 그래서 적정한 수준, 이쯤이면 괜찮다. 요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색상입니다. 네. 유리의 색상. 뭐, 창틀, 그리고 창짝, 예. 요거에 대한 색상도, 시트지를 입히거나, 코팅을 해가지고, 변경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유리에 대한 색깔. 유리는 색깔이 딱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뭐냐면, 투명, 그린, 미스트. 잘 모르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총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4가지를 알면 공장에 주문 넣을 수 있어요. 네,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창문의 구조. 자, 창문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네, 맨 바깥쪽, 이걸 창틀이라고 해요. 창틀. 그리고 그 안에 유리 붙잡고 있는 틀 있죠? 그것을 창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짝 안에 유리라 그랬죠? 네, 요 세 개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창틀, 창짝, 유리. 네, 요 창틀과 창짝을 그냥 합쳐서 창틀이라고 얘기를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창틀은 이제 소재가 다양하죠. 크게 소재를 나눠보면 4가지입니다. 하나는 알루미늄, 하나는 PVC, 그 다음 스틸, 그 다음 목재. 자, 창틀 소재.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소재에 따라서 특성이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제가 4가지의 특성을 가지고서 장단점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열 전도율. 제일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열에 의한 변형률. 자, 세 번째는 문을 열고 닫을 때, 열고 닫을 때 개폐 소음. 그리고 이 소재마다 소재마다 이제 강도가 좀 다르거든요. 네 번째는 강도입니다. 자, 열 전도율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쵸? 열이 바깥에 있는 열이 안으로 잘 들어오고, 냉이 잘 들어오고, 이러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낮아야 좋은 겁니다. 그 다음 변형률. 변형도 안 되는 게 좋은 거죠? 변형률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자, 개폐 소음. 요것도 역시 낮을수록 좋겠죠? 반면, 유일하게 하나, 강도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네. 강도가 높아야 오래오래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로 설명을 드려볼 건데, 자, 알루미늄, 스틸. 얘 같은 경우는, 쇠죠. 아무래도 쇠다 보니까 전도율이 굉장히 좋아요. 네. 전도율 높다. 스틸도 높다. PVC, 얘는 플라스틱, 하이셔시라고도 하죠. 얘는 전도율이 낮아요. 목재도 전도율이 낮습니다. 네. 높고 낮음 아시겠죠? 네. 변형률. 이게 변형률이 크게 엄청 큰 건 아닌데, 그래도 얘네 중에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네. 변형률. 알루미늄 높다.
PVC 낮다, 스틸 높다, 목재 높다. 네, 얘만 낮죠? PVC만. 네, 개폐소음 아무래도 이 변형률이랑 큰 연관이 있습니다. 뭐 열 전도율도 당연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오래 쓰다 보거나 이제 또 온도 차이가 심하게 막 있다 보면 아무래도 변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처음엔 소리가 안 나다가 몇 년 지나면 구조의 문제로 인해서 약간 이제 내려앉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현상 때문에 개핏이 소음이 발생이 됩니다. 알루미늄 있습니다. PVC 거의 없습니다. 스틸 있습니다. 목재 이건 있죠. 네, 제일 변형률이 높으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소리는 좀 적긴 한데 왜냐하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갈리고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세월에 맞게 또 자동으로 변형이 되지만 갑자기 막 이제 많은 변형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방수를 잘 했어요, 나무에. 그랬는데 이게 변형이 되니까 틈이 막 벌어지면서 물이 막 들어가니까 자꾸 커져요. 문제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강도입니다. 강도 알루미늄 높다, 그죠? PVC 알루미늄이나 스틸에 비하면 낮다, 스틸 높다, 목재 강도가 낮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점수를 한번 매겨볼게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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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예요. 그죠? 그러면 이 중에 알루미늄, 자, 낮아야 좋은데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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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 하나 높죠? 얘 점수 1점. 자, PVC 충족하는 게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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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하나만 만족을 못했죠? 총 4점 중에 3점. 스틸은 1점. 목재는 1점. 맞죠? 네. 자, 요 표에서 보시면 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는 주택용, 예? 그죠? 거기 보면 PVC로 왜 많이 되어 있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저도 공장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PVC로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얘를 복합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복합 시공이 가능하다. 이거는 선택입니다. 선택. 왜냐하면 자,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목조주택을 지었어요. 뭐 한옥을 지었다거나 하여튼 뭘 지었어요. 지었는데 바깥쪽은 강도가 좋은 알루미늄 쓸 거야. 그리고 안쪽에는 나무 느낌 나게 목재 쓸 거야. 자, 요렇게 쓸 수도 있어요. 복합 시공입니다. 네. 그리고 뭐 상가 건물 같은 데 보면 외부에는 뭐 알루미늄 쓸 거야. 내부에는 PVC 쓸 거야. 자, 이것도 복합 시공입니다. 요건 선택이에요. 네. 제가 이 중에 해본 거는 요거. 알루미늄이랑 PVC 요거 해봤는데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내 외부 모두 다 PVC로 합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저 시스템 창호라고 있어요. 시스템 창호. 자, 시스템 창호는 얘네의 장점이 있죠. 얘네의 장점을 모두 복합시켜 놓은 게 시스템 창호입니다. 대신 시스템 창호는 이렇게 미닫이가 없죠. 예, 옆으로 이렇게 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면 개폐식이죠. 예, 이렇게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택이에요. 하여튼 내가 원하는 부분 그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시스템 창호는 이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창호예요. 다만
다만 단점, 요건 단점만 쓸게요. 비용이 비싸다. 네, 이게 아마 선택하는데 가장 큰 요인입니다. 선택을 못하죠. 비용이 워낙 높으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창문의 구조 중에 창틀, 창짝,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이 좀 쓰셨을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공장에 다녀왔으니까 공장에 다녀오고서 바뀐 생각, 요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냐 하면 이 강도입니다. 강도. 어떤 거의 강도? 저는 PVC로 만드는 공장을 다녀왔죠. PVC로 만든 샤시가 강도가 약할 것이다. 물론 알루미늄이나 스틸보다는 약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튼튼하다는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땐 PVC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 안에는 강철로 된 보강제, 스틸 보강제라고 합니다. 그게 요 틀마다 다 들어가요. 예, 창짝, 창틀, 여기에 다 들어가요. 이렇게 다 들어가고 나니까, 오, 야, 이거 나중에 균열이 쉽게 생길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스틸 보강제, PVC 샤시를 만드는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틸 보강제를 넣었구나.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기에 플러스 0.5점을 더 주고 싶어요. 네.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면 그런데 확실히 공장을 다녀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네. 몰랐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거 외에 다른 것도 있죠. 기본적으로 풍지판 요런 거 빼면 섭섭해 하실 수 있으니까 넣을게요. 풍지판이 뭐냐 하면 이렇게 창틀 있죠. 창틀 중앙부 하단에 보면 고무처럼 이렇게 발가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딱 피스 딱 체결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바람이 들어오는 거 그쪽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풍지판이라고 해요. 네, 요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다이소에 가면 접착식 풍지판이 있습니다. 네, 딱 레일 모양으로 딱 나와가지고 네, 딱 붙이는 거 있어요. 그건 사는 거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풍지판이 붙어 있다. 네. 그리고 모헤어가 뭐냐면, 모헤어는 이제 문이 이렇게 닫히잖아요. 그죠? 레일에 탁 꽂히죠. 이 꽂히는 부분, 여기에 그냥 이렇게 꽂히게 되면 아무래도 틈이 생기겠죠. 이 틈을 막아줍니다. 막아주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털 같은 거 보셨죠? 그거를 모헤어라고 해요. 네, 방음, 방풍 이런 거에 큰 영향, 개폐시 소음 이런 것도 줄여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방충망, 벌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샤시에 다 장착이 돼서 나옵니다. 혹시 장착이 안 됐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알고 있으면 눈으로 딱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창틀 소재, 어떤 소재를 쓸 것인가, 아마 기준이 딱 쓰였을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유리입니다. 자, 유리는 이제 구조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유리 한 장만 쓰면 단판 유리, 그리고 유리 두 장을 쓰면 복층 유리입니다. 자, 단판 유리는 두께가 3mm, 5mm, 6mm, 8mm, 12mm입니다. 자, 단판 유리 할 거예요 이러면 세 가지 이유로 말릴 거예요. 왜냐하면, 자, 단판 유리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열 전도율이 너무 좋아요. 밖이 더우면 안도 덥고, 밖이 추우면 안도 춥고, 이렇게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열을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취약하다고 봐야겠죠. 네. 두 번째 이유는 자 3mm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로 3mm짜리는 바람만 불어도 깨진답니다. 뭐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mm짜리 단판 유리는 샤시용으로 절대 안 쓴대요. 네. 그래서 이제 두꺼운 걸로 가는 거죠. 뭐 6mm, 8mm, 12mm 이렇게 두꺼워요. 유리가 두꺼우면 어떻게 했어요? 무겁겠죠? 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두꺼운 만큼 무겁죠. 무거운 데다가 가격까지 비싸요. 네, 무게 두꺼울수록 무게는 올라가고 동시에 가격도 높아진다.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단판 유리는 샤시용으로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꺼운 거 쓸 바에 비용이 약간 들어가죠. 그 비용을 드릴 거면 복층 유리로 가라 라고 이제 상담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이제 상담을 받으시러 가게 되면 그렇게 받으시게 될 거예요. 네. 그럼 복층 유리는 도대체 뭐야? 네, 복층 유리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자, 이렇게 유리입니다. 요 사이에는 간봉이라고 있어요. 간봉이라고 간격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건조 공기층. 그 이 간봉은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가 6mm, 12mm, 14mm, 16mm. 요 간봉의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간봉은 종류가 또 두 가지예요. 예. 알루미늄, 또 하나는 플라스틱. 요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딱 보면 플라스틱 같아요. 알루미늄은 또 열 전도율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간봉도 요즘에는 더 좋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나옵니다. 네. 근데 요거 시공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둘 다 상용이 돼 있는 거고 요게 최신인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요거를 요쪽으로 옮겨서 적어 볼게요. 자, 옮겨왔죠? 자, 복층 유리에 사용이 되는 유리의 두께는 3mm, 5mm, 6mm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뭐 더 두꺼운 거 가능해요. 예, 하지만 그만큼 무겁고 가격도 더 많이 나가고 그런 대비 효율이 좋고 가격 저렴하고 해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건 5mm와 6mm. 이 둘 중에 또 더 많이 쓰는 건 5mm입니다. 현재. 써볼게요. 3mm, 3mm. 요거 3mm, 요거 3mm인 겁니다. 공기층, 간봉의 두께. 여기는 보통 뭐 6mm, 12mm 이렇게 쓰이겠죠. 그리고 유리 두께 5mm, 그리고 6mm. 얘는 6, 12, 14, 16 모두 쓰입니다. 여기는 12, 14. 요게 제일 많이 쓰이는 걸 쓴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다 덧셈을 할 거예요. 이렇게 덧셈을 하게 되면 3 더하기 6 더하기 3은 12.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페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페어. 읽는 거예요. 12 페어. 3, 12, 3 더하면 18 페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는 잘 안 만들어주고 잘 안 쓰기도 한답니다. 뭐 싼 거, 뭐 창고용 이중창 해가 복층 유리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은 18mm를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잘 안 씁니다. 예. 아까 3mm 뭐라 그랬죠? 흉흉흉 바람 속설 로 인해서 잘 안 쓰고요. 이제 이쪽을 볼게요. 자, 5 더하기 6 더하기 5 하면은 16, 5, 12, 5, 22, 5, 14, 5, 24, 5, 16, 5, 26, 6, 12, 6, 24, 6, 14, 6, 26 페어입니다. 처음 복층유리가 나왔을 때 이 16페어를 가장 많이 시공을 했었대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22페어짜리가 나왔는데 16페어와 22페어는 가격 차이는 5% 정도, 얘가 22페어가 비싸답니다. 그런데 단열 효과는 10% 정도 22페어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면서 훨씬 비용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난방 비용을. 그래서 요즘에는 22페어, 16페어 원하면 해준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러지 마시고 22페어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1년 쓰고 말 거 아니잖아요. 보통 10년, 20년 뭐 그 이상 쓰죠. 그렇기 때문에 22페어를 권한답니다. 네. 이제 페어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제가 요즘 유행하는 24페어와 26페어,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얘하고 같고, 얘하고 같죠? 요거 비교 방법이에요. 우리는 24페어로 합니다. 그럼 24페어가 두 종류잖아요. 그럴 때 유리 두께를 물어보시면, 얘는 5mm짜리 유리로 감봉, 14mm짜리 감봉을 사용을 해서 24페어를 만들었구나. 그러면 비용 저렴하고 중량도 가볍죠. 네. 반면 6mm짜리를 쓰게 되면 중량은 무거워지고 가격도 높아집니다. 같은 24페어인데 가격이 왜 달라요? 이래서 다른 겁니다. 네. 가격이 다른 이유를 아시겠죠? 네. 이쯤 설명을 하면 단열 계속 단열 부분이죠. 단열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 여기서 이제 가격이 또 한층 업그레이드 높아지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자, 로이율입니다. 로이. 자, 로이유리는 이 복층유리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로이유리가 뭐냐면 로이유리는 보통 이런 단창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이중창에 사용을 합니다. 요게 단창이에요. 네, 복층유리 단창이에요. 요게 두 개가 있으면 이중창이 됩니다. 유리, 스페이서, 감봉이죠. 그리고 유리, 이렇게 있는데 로이유리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 부분에다가 뭐를 입힐까요? 로이유리는 딱 하면 은입니다. 은. AG 또는 삼화주석을 입히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은을 여기에다가 도포하는 거예요. 코팅을 하는 겁니다. 은이 이제 도포가 됐을 때 뭐가 장점이 생기냐 하면 복사열, 적외선이죠. 적외선은 모든 물건에서 다 나옵니다. 네. 여기가 실내, 여기가 실외입니다. 내부에 있는 복사열이 나가다가 로이유리에 딱 맞고 다시 쭉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실내 온도가 열 손실이 줄어드는 거죠. 열 손실이 줄어들면 난방기를 적게 돌리게 되겠죠. 적게 돌리게 되면 난방비가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로이유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요거는 도포, 뭐 한 번 도포하면 싱글 로이, 두 번 도포하면 더블 로이, 세 번 도포하면 트리플 로이가 되겠죠. 근데 트리플 로이까지는 잘 안 쓴대요. 왜냐하면 유리가 좀 어두워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제일 많이
이제 도포를 해서 쓰는 게 더블 로이. 네, 2번 코팅을 한 요 로이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고, 로이 유리를 과연 써야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본다면, 365일 난방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난방 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법은 복사열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줄이는 거겠죠. 그러면 난방비를 절감을 할 수 있으니까 상업용이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데는 로이 유리를 쓰는 게 이득입니다. 비용이 비싸지만 시간이 지나면 365일 돌리니까 난방비를 많이 절감을 할 수 있는데, 난방을 많이 돌리지 않는 곳, 일반 가정이 되겠죠. 여름에 겨울에 이렇게 잠깐이잖아요. 그죠? 그때 돌리는데 그 정도 투자를 해서 할 것인가? 요거는 선택입니다. 네. 난방비 그거 떨어뜨려서 이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요거는 저는 안 따져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비싸게 주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또 하나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르곤 가스예요. 아르곤 가스. 이 아르곤 가스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유리와 유리 사이에 감봉이 있었죠? 감봉 요 사이에 공기층, 건조 공기층 대신 여기에 아르곤 가스를 주입을 합니다. 아르곤 가스가 뭔데? 네, 아르곤 가스는 일반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무거워가지고 이동이 잘 안 돼요. 이동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밖에서 온도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안쪽까지 전달을 잘 안 시킨다는 거죠. 예, 전달을 안 시키니까 온도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르곤 가스를 주입을 해서 요 사이에 단열 효과, 예,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르곤 가스를 주입을 해서 쓰는데, 이 아르곤 가스는 이제 좀 기술력이 필요해요. 기술이 엄청 좋아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이게 막 10년, 20년 써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나와가지고 그 정도 썼다 그러면 잘 쓴 거예요. 근데 1년 지났다, 2년 지났다, 아르곤 가스 많이 나갔다 이러면 아르곤 가스 나면 건조 공기층이랑 똑같거든요. 예, 그러면 돈 쓴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아르곤 가스는 기술력을 보고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쯤 됐으면 우리가 유리를 딱 봤을 때 저게 비싼 유리인지 안 비싼 유리인지, 저게 진짜 로이 유리가 맞는지 요거에 대해서 또 궁금하잖아요. 로이 유리는 로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예. 아르곤 같은 경우는 AR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그 유리는 얘네가 시공이 된 유리입니다. 요거는 그렇다고 봐야죠. 예, 정직하게 하셨을 거예요. 네. 하여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로이 유리 감별법 해가지고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라이터 이용하더라고요. 라이터를 딱 비춰봤을 때, 라이터 요 유리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이죠. 그러면 불이, 라이터 불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이겠죠. 네 개가 이렇게 비춰질 겁니다. 어두운 데서에서 해야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이때 로이 시공이 됐죠. 여기 이렇게 로이 시공이 됐죠. 그러면 요게 핑크빛이 돌아요. 나머지 세 개는 노란 라이터 불이죠. 근데 하나만 색깔이 다르다. 그러면 로이 유리라고 감별을 할 수 있다. 쉽게. 하지만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측정기도 팔아요. 근데 제가 사서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법도 모르고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아르곤 가스는 무색, 무취, 무향, 무취했지. 어쨌든 넣는지 안 넣는지도 확인이 쉽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측정기들이 있다니까 걔네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것인가, 업체를 믿을 것인가, 요거는
두고 봐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유리의 전반적인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넌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사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한 거는, 자, 유리 5mm, 그리고 감봉, 공기층 12mm, 5mm 해가지고, 여기 22페어 복층 유리를 했습니다. 요거 사장님 추천. 자, 사장님 추천을 해주셨는데, 자, 16페어에서 22페어로 갈 때, 비용은 5% 상승하고, 단열 효과는 10%가 상승을 하니까 이득이다. 그래서 22페어 괜찮다. 했어요. 그랬는데, 24페어, 26페어, 당연히 22페어보다는 더 단열 효과가 좋기는 하겠죠. 하지만, 큰 차이가 없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설명을 들었냐면, 22페어 가격에 24페어, 26페어 이벤트 진행합니다. 이러면 안 받을 이유는 없대요. 네. 그래서 행사로 해가지고 받는 거면 하는데, 굳이 그 비용을 들여서 24페어로 굳이 갈 필요가 있나? 26페어로 굳이 갈 필요가 있나? 단열 효과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가 아니면 22페어로 저렴한 가격에 하는 게 이득이라고 합니다. 제가 선택한 거예요. 추천으로. 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단창으로 할 것인가, 이중창으로 할 것인가입니다. 세 번째. 단창, 이중창. 자, 요거는 내 건물의 벽 두께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단창. 이중창. 두께 차이가 있어요. 자, 단창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15에서 160mm입니다. 두께예요, 두께. 그쵸? 그러면 벽 두께가 두꺼우면 단창을 써도 되는데, 뭐 단창, 이중창 다 설치가 가능하겠죠. 근데 벽 두께가 얇으면 무조건 단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벽 두께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중창. 이중창은 225에서 몇이야? 255mm입니다. 네. 두께가. 그러면 웬만한 이제 집의 두께 보면은 보통 200에서 300T 사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단열이니까 벽이 두꺼워요. 주택용으로는 이중창이 거의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주택이냐 또는 창고냐, 요거에 따라서 단창으로 할지 이중창으로 할지에 대한 선택이 이제 나눠집니다. 자, 주택용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 베란다예요, 베란다. 다용도실, 베란다. 네. 베란다나 다용도실이 있다, 없다, 요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베란다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외부 요거 샤시, 그리고 여기 베란다, 그리고 여기 샤시, 그죠? 여긴 내부겠죠?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단창 요거 많이 시공되어 있죠. 저렴하게 단창입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는 좀 단열에 신경을 잘 쓴 아파트, 뭐 빌라, 고급 빌라 뭐 이런 데 보면 외부 쪽 이중입니다. 이중창, 안에는 단창. 단열 효과 뛰어나니까요. 예. 요 둘 다 시공이 가능하다. 베란다 있을 때는. 그죠? 그런데 베란다나 다용도실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중창 가야 됩니다. 단창 쓰면 아무래도 아까 페어 유리, 복층 유리 썼다고 해도 그래도 한 층 걸른 것보다 두 층 걸른 게 단열 효과는 단연 좋은 건 확실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중창 베란다가 없을 때는 맞죠? 네. 창고 같은 경우는 벽의 두께가 100T 이하 또는 200T 이상. 창고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용도. 단열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네. 보통 이렇게 하면 단열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예, 창고가. 100T. 이렇게 하면 단열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땐 단창 200T 쓴 거면, 창고를 200T 쓴 거면, 단열 필요한 거예요. 이중창입니다. 이때,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나는 단열이 필요 없이 창고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단창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갑자기 단열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면, 중요합니다. 이중창 돼요. 이중창 되는데, 요거 하려면, 뭘 해야 되냐?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다. 보강공사. 보강공사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벽이에요. 이게 벽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이중창을 설치할 거예요. 근데 벽의 두께가 100T란 말이죠. 벽의 두께가 100T예요. 그러면 요거 이중창은 두께가 아까 몇으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최소가 225거든요. 225로 시작을 하는데 100T, 나머지 125T, 225에서 100을 빼면 125T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중량까지 무거워 버리니까 판넬은 얇지, 얘는 무겁고 두껍지. 이거 처음에는 그냥 시공해놔도 괜찮지만 시간 지나면 금방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각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로로 하나 대주고, 여기에 뭐 기둥이 있겠죠. 기둥 사이에 창이 있으니까 각관과 각관 사이에 이렇게 각관 시공을 해주고, 그리고 이게 길이가 길어요. 길면 여기 아래다가 보강 각관 아래쪽으로 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창문이 시간이 지나도 휘지 않고 처짐 현상이 안 생기고 균열이 안 생깁니다. 오래오래 쓰려면 이렇게 보강공사 반드시 이중창을 쓸 때는 보강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었을 때. 네. 이렇게 해서 단창을 쓸 것인가, 이중창을 쓸 것인가, 이것은 벽의 두께, 그리고 베란다, 요거 유모, 요거에 의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색깔입니다. 자, 색깔은 두 군데로 나눠서 이제 선택이 가능하죠. 창틀 부분이냐, 유리 부분이냐. 요건데, 창틀은 대부분 시트지 시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업체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시트지 요거 색상을 딱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우리 집에 어울리는 색깔 해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시트지를 입혀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흰색, 어디에나 그냥 잘, 이제 놔두고 써도 괜찮은 흰색으로 했습니다. 기본 색깔이에요. 비용은 당연히 추가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창틀은 시트지 업체에서 제공하는 거 선택을 하면 된다. 요거고. 두 번째, 유리. 유리는 색깔이 세 가지입니다. 네. 뭐냐면, 투명. 그리고 미스트. 요 불투명이에요. 그리고 그린. 네. 이렇게 있는데, 뭐, 블루 또는 밤색, 뭐, 이렇게까지 있다고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요 세 가지에서 선택이 이루어지죠. 네. 반창. 자, 그림을 잘 못 그리죠? 유리. 자, 이 유리의 색깔을 나는 밖이 훤히 보이게 하고 싶어. 그러면 투투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투. 근데 이중창이에요. 이중창. 이럴 때, 겨울에 창문 두 개 열고 밖을 좀 보기가 춥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열고 보고 싶어요. 예? 그리고 실내가 잘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미스트 한쪽은 투. 그래서 외부는 투투, 내부는 미투 이렇게 합니다. 네, 여기를 뭐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린투 이렇게 합니다. 투투 그린투 이러면 푸르스름하게 보입니다. 이 한 장만 색깔이 바뀌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두 개 다 고쳐야겠어. 이거 그린 해주세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능한 거 아니죠. 업체에서 가능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 두 장 중에 한 장만 그린 또는 미스트를 넣어서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색상 선택 어렵지 않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장에 직접 주문 넣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익히셨던 그 정보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직접 공장에 주문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사이즈입니다. 네. 내가 몇 사이즈로 할지 정해놓고 전화하셔야 돼요. 전화해가지고, 이거 몇으로 해야 될까요?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이러면 안 되시고, 문틀의 가로 사이즈, 외부 가로 사이즈, 그리고 세로 외부 사이즈를 미리 정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자, 사이즈. 예를 들어서, 저는 1200에 1200입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는 형태입니다. 형태가 뭐냐면 이거 미닫이냐 여닫이냐. 네. 미닫이겠죠? 꼭 미닫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선택하기에 달린 거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정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소재는 PVC로 할 겁니다. 또는 알루미늄도 있었죠. 스틸도 있었고 나무도 있었죠. 근데 이제 공장마다 취급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소재를 가지고 있는 곳에다가 주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소재. 자, 소재가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자, 창 종류. 자,
창 종류가 단창이 있었고 이중창이 있었죠. 이중창으로 할 겁니다. 그죠? 이중창까지, 여기까지 이제 선택이 됐으면 창틀의 색깔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창틀 색깔. 창틀 색깔은 기본이 화이트죠. 화이트인데 나는 업체에서 제시해 주신 색깔 중에 이 색깔로 할 겁니다 하시면 원하시는 색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창틀 색깔이 끝났으면 자, 이번에는 유리 부분이죠. 유리는 지금 이중창이에요. 네, 이중창이니까 외부와 내부로 나눠지겠죠. 네, 외부는 22페어, 내부도 22페어로 할 겁니다. 그리고 색도 함께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색은 투명 할 거예요. 투투. 내부는 미스트 투명, 미투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 들어왔어요. 오늘 배운 거. 첫 번째로 했던 게 자, 소재. 두 번째로 했던 게 유리. 그 다음에 어딨어? 창 종류, 이중창. 그 다음에 색깔. 여기 이렇게 색깔 나왔죠? 마지막에는 수량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요거 저 3개 할게요. 자, 다음번에는 다른 사이즈를 이제 또 얘기를 해야겠죠? 자, 이번에는 1200에 600 사이즈 할게요. 형태는 미닫이고요. 소재는 PVC. 이중창 했으니까 단창으로 해볼게요. 단창으로 할 거고요. 색깔은 화이트 기본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단창이니까 외부 내부가 따로 없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복층 유리 요 페어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22페어 할 거예요. 그리고 색깔은 투미로 해주세요. 투명 미스트죠. 요거 개수는 7개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견적 바로 내줍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죠. 알면 이렇게 쉬운데 모르면 이제 어디에서 떼먹히고 떼먹힌 것도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된 게 왔는지도 모르겠고, 네, 이렇게 속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공장에 주문하면 2가지가 확실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속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만큼 하는데 어떻게 속겠어요? 그죠? 속이고 싶어도 공장에서 속이면 신용을 잃는 건데 업자면 모르겠지만 공장은 그런 거짓 안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이득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다음 영상으로는 딱 정해졌죠? 샤시 시공이에요. 샤시 시공이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공장 방문했다 그랬었죠? 방문해가지고 이것저것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거 영상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드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샤시 찾으러 가는 날이에요. 네, 한 일주일 전 일주일 전에 샤시를 미리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배송이 하도 문제여가지고 제가 또 직접 실으러 갑니다. 그리고 또 샤시 공장에 또 궁금도 하고 해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도착해서 구경도 한번 시켜드리고 어떤 게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여보세요? 예,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도착했는데요. 그래요? 예. 제가... 제가 성풍 윈스텍? 네네, 성풍 윈스텍 앞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내려볼게요. 네네. 예.
와, 사장님 이게 자르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절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단하는 거예요? 사이즈가 나오면은, 여기 나오는 그 사이즈에서, 네. 이거 조금 양쪽 5mm 정도가 녹아요. 녹아서 이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용접하는데. 아, 이게 네. 이제 샷시 절단기죠. 네. 나도 맞는데 이게 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녹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렇게 놔둔 여기서- 상태에서. 여기서 6.5mm 놓고 여기서 2.5mm 놓습니다. 아, 5mm씩. 네, 여기서 2.5mm 놓고 또 여기서 2.5mm 놓고. 어.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5mm가 녹아서 이렇게 붙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따가 시간이 되시면은 잠깐 시간이 되시면 그런데 이게 네. 용접을 하려면 그냥 그 잘라가 용접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렇게 이제 모야를 끼게 돼 있어요. 아. 네, 양쪽으로. 네. 요게 이제 바람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요게. 네. 끼고 네. 그 안에 보면은 여기 요게 이제 보강됩니다. 요게 보강돼 강철. 강철, 보강제. 여기 아주 작은 거는 필요 없지만은 네. 조금 약간 큰 분들은 요 강철이 강철 보강대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네. 그래서 문을 이거 들어보면 아주 묵직하죠. 그래서 이게 튀거나 네. 이 바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강도 또 이런 부분에 이제 이런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PVC만 가지고 제작하는 게 아니라 안에 이제 보강대 강철이 이렇게 들어가요. 강철은 이거고요. 보면 요 사이에 이렇게 뭔가 들어가 있어요. 보면 여기 들어가서 여기 네. 용접되는 데라서 이렇게 이 안에까지 들어가 있는데 쭉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저기 이제 보강되는 거죠. 보강제요. 절단이 돼가지고 네. 그 사이즈에 맞게끔 들어가서 제작이 되게 돼요. 저는 그냥 이게 플라스틱만 이렇게 있는지 알았는데 네. 사실은 이 안에 이 보강제가 들어가 있어서 예. 강도도 있고 예. 무게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아주 탄탄하게 네. 제작이 돼요. 그래서 요게 네. 나중에는 이제 이게 보강대를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고정을 시키죠. 보강제가 들어가면 이렇게 피스 체결로 예, 피스체결로 이제 해서 보강대가 흔들리지 않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유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는 갈려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거죠. 이게 여기에 이제 유리가 페어로 들어가니까. 페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이질 않게 됩니다. 가려져가지고. 그렇구나. 이 샤시가 제가 처음 와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구멍을 따는 작업인데 이게 뭐냐면 창문에 밑에 그 로라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로라. 굴러가네. 네. 로라 구멍을 뚫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로라 구멍을 이제 2개씩 뚫어가지고. 이제 각 종류별로 이렇게 구멍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에 따라서 예. 구멍을 뚫리는 게 전부 틀리죠. 이게 전부 금형이 다 다른 겁니다. 쭉 있고. 크레스 금형이구나.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거기에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신 거에도 이제 보이던데 이 물구멍 물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BF 이제 물 틀에 네네. 바깥쪽에 바깥쪽에 바깥쪽으로 물 나가라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네. 그리고 위치가 있어요. 우리가 사이드 쪽으로 네. 이 정도 뚫는데 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예. 요걸로 이제 조정하고 네. 그래서 이제 요 페달을 밟으면 여기 쭉 내려가지고 쭉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뚫려 나가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뚫려. 여기가 방충망 쪽이니까. 네.
물이 이제 이렇게 밖에서 비가 들이치거나 네. 그래서 물이 여기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아, 요게 2축 가공기네요. 그러면 네? 2축 가공기나 다름이 없네요. 1축, 2축.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이슈가공. 모헤어라는 게 뭐냐면은 뭐 해요? 예. 요게 이제 그 일반 PVC 샤시에 들어가는 모헤어하고 알루미늄 샤시에 들어가는 모헤어하고 크기가 다른데, 아, PVC에 들어가는 거하고 알루미늄 샤시에 들어가는 모헤어는 예, 요 폭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폼이 네.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요게 양쪽으로 지금 저기 용접하기 전에 모헤어 끼지 않습니까? 요게 T자형 홈이 파 있어요. 네. 요것도 보면은 요 밑에 요 날개가 네네. 요 날개가 한 6.3mm 정도 되는데 요게 이렇게 껴지게 돼 있습니다. 요 홈에. 그러니까 홈에. 이쪽으로는 안 빠지죠. 이제.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집어넣어서 끼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래되면 이게 이제 털이 뭐 몇 년 이렇게 쭉 쓰다 보고 자꾸 이제 문대지고 하다 보면은 예. 이제 마모가 돼서 요것 때문에 항상 저걸 하는데, 이게 요즘에는 이게 좀 많이 오래 수명이 예. 오래가는 그런 이걸로 개발을 해서 예. 뭐 과거에 몇 년 전 했던 창들보다는 네. 이제 굉장히 오래가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모헤어. 모헤어가 나오죠. 모헤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단열을 위해서는 네. 이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근데 이제 모헤어를, 모헤어가 오래 쓰다 보면 예. 이제 좀 이렇게 예, 아무래도 이거는 오래 가는데 네. 모헤어는 한 10년 가까이 되면 이게 부서지고 막 저거 하게 되죠. 네. 요즘에 나오는 거는 예. 좀 수명이 길게끔 돼가지고 네, 많이 네. 보완이 돼서 나와서 좀 더 오래 쓸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조금 이 PVC보다는 이제 네네. 모헤어 자체 특성상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음. 이게 일단 용접을 해놓으면은 네. 모헤어 갈기가 사실상 일반인들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아. 그래도 이제 그 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굳이 이제 모헤어만 갈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거를 모헤어 가는 그 팀들을 이렇게 예. 사장님한테 연락을 예, 드리면은- 연락을 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모헤어 이 교환 작업 자체가 그래서 좀 예. 멀리 계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아. 거죠. 뭐 가서 할 수는 있는데 네. 비용이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멀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가까운 분들이 있으시면 그렇고, 네. 또 하나는 네. 본인들이 어떻게 좀 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그 요령에 대해서는 이제 가르쳐 드릴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열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붙은 거는 네. 이게 이제 뜨거운 열판인데, 요거 붙은 거는 특수한 그 필름지인데 네. 요게 녹아가지고 여기에 붙지 않게끔 이제 이게 붙지 않게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작동이 돼요. 우리가 체단을 가져주면은 작동이 되면 나와서 녹이고, 이제 또 이건 뒤로 빠지고 뭐 이런 과정. 이거를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저 열판이 이제 나옵니다. 어. 고정시켜주고. 이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나온 게 열판 같은 거예요? 아니면 열을 맞춰주는 거예요? 저거는 지금 가이드판이라고 네. 이 사이즈를 잡아주는 거예요. 아, 가이드판으로 사이즈를 잡아주고요. 네, 자, 수고하세요. 어. 와. 꽉 잡아주는구나, 이렇게.
가이드판 나와가지고 이제 아. 녹여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가이드판이 빠지고 열판이 딱 들어와서 녹여주는 거예요. 예. 어. 여기 빠지고 저만큼에 녹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요. 와. 저 아까 뒤에 제가 조종한 게 요거 녹이하고 여기 사상해 주는 거예요. 오. 와, 완전 신기하다, 이거. 오. 눌러주고, 이제 열판으로 바꿔주고,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뒷부분을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네.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쫙 그 칼집을 내줘가지고 대략 한 10초 정도 녹여주네요. 예. 시간을 뭐 정하지 않았지만 오, 저기 녹이고 있는 게, 저거 이제 붙이고 있는 겁니다. 녹인 게 이제 압축으로 이렇게 붙는 거예요. 오. 그게 이제 그 양쪽으로 2.5mm씩 해서 양쪽으로 네. 2.5mm씩. 와. 처음 봤어요. 플라스틱 용접하는 거. 이거는 한쪽이 끝난 거예요. 한쪽. 한쪽이요? 이거 와. 하나가 끝난 건데 그 이제 우리가 끌질이라고 하는데 끌질. 예. 오, 전문가의 손길이라 쫓아가기가 힘들어. 카메라라서 이게 더 우습한 친구인데 오, 우와. 이렇게 되면 이제 네. 완제품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까지가 완제품은 아니고 네. 여기에 또 이렇게 이제 유리를 끼고 막아주는 그 GB라는 그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G비요? 예, 여기다 이제 유리를 끼고 네. 막고 실리콘을 쏘잖아요. 네네. 그 이제 GB라는 물건이 GB 하나 아무나. 요렇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요게 GB라는 건데 네. 유리를 이제 그 페어 유리든 일반 유리든 이제 끼고 네. 그리고 이제 요걸 요 부분에 지금 이제, 예, 요홈 아니 요 홈. 요 홈. 요 홈에 이렇게 이제 끼는 거예요. 이렇게. 어? 끼게 되면은 네. 이제 이제 지금 끼지 않는데 여기 네네. 끼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 유리가 튀어나오지 안 않게. 튀어나오고 또 여기서 이제 실리콘을 이쪽으로 쫙 이제 쏘게 돼요. 오. 쫙 쏘고 뒤쪽에 또 실리콘을 쏘고 하면 이제 완전히 네. 완벽하게 이제 완제품이 나오는 게 바로 지금 저게. 저쪽이요? 요거고 제품이 이제 요거하고 네. 요거 큰 거 3개. 예, 요거 8개였나요? 작은 거 7개. 7개. 요거만 치면 되니까 실는 거는 네네. 여러 형태로 그냥 실으시면 요거는 좀 안전하게 될 것 같아요. 요거 좀 바가 있으신가요, 요거? 봐요. 예. 이런 바는 아닌데 어떤 바죠? 탄탄한 바요. 아래로 빠져. 하단 부분.